직업상담사 자격증 시험 대비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라이프 디자인 캠퍼스지기 꾸벅이 박종규입니다. 오늘은 22년 4월 24일에 실시된 필기 2회차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부터 60번까지 직업 정보론 파트입니다.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성인용 직업 적성 검사의 적성 요인과 하위 검사의 연결로 틀린 거요. 이 적성 요인과 하위 검사는 무려 17종이나 있기 때문에 이걸 다 기억해 두는 건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리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것 위주로 먼저 공부를 기억을 해 두시고요. 나머지는 출제될 때마다 하나씩 봐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자주 출제되는 것 바로 사물지각력입니다. 사물지각력에서 사물은 무슨 1, 2, 3, 4, 5 같은 숫자나 문자 혹은 도형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놓고 양쪽 숫자가 같으면 같은지 도형 같은 게 같은 패턴인지 다른 패턴인지를 빨리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속도 검사고요. 조각 맞추기나 그림 맞추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정답 4번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사고 유창성 검사고요. 사고 유창성 검사는 짧은 시간 내에 서로 많은 다른 아이디어를 개발해내는 능력을 찾아내는 항목입니다. 한국직업사전의 작업 강도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한국직업사전에 나오는 작업 강도는요, 항상 최고값이 얼마고 빈번히 값이 얼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빈번히 값은 최고값의 절반입니다. 혹은 빈번히 값의 2배가 바로 최고값에 해당돼요. 빈번히 값이 10kg일 때가 바로 보통 작업입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 빈번히 값이 10kg일 때가 바로 보통 작업이고 이때의 최고값은 2배인 20kg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빈번히 값이 10kg보다 작으면 바로 가벼운 작업이고요. 10kg보다 무거운 20kg다 그러면 힘든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20kg의 또 2배면 40kg고요. 아주 힘든 작업은 이 최고 40kg보다 더 많이 들어올려야 된다. 그러면 아주 힘든 작업. 8보다 더 작은 값이다. 그러면 아주 가벼운 작업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꼭 숫자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빈번히 보통 작업의 빈번히 값은 10kg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고요. 2배, 작으면 가벼운, 크면 힘든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워크넷에서 채용정보 상세 검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요. 채용정보 검색 조건은 오답에 주목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바로 연령과 근로시간은 검색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거 정답 2번이에요. 연령과 근로시간은 오답에 해당되고요. 그 외에 임금, 학력, 경력, 고용 형태, 희망 직종, 근무 지역 등등등 모두 다 검색 조건에 해당됩니다. 최대 10개까지 직종 선택 가능하고요. 재택근무 확인 검색할 수 있고요. 최저 희망 임금은 연봉, 월급, 1급, 시급별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직업사전에 수록된 어떤 직업에 관한 설명인가? 직무 개요입니다. 기업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재무, 회계, 인사, 미래, 비전, 유통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기업이 당면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사람, 네, 바로 컨설턴트죠. 정답 4번 경영 컨설턴트입니다.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은 얼마인가? 2022년은 9,160원이에요. 정답 4번입니다. 최저임금은 매해 그 해의, 즉 22년이라면 22년의 시급과 22년의 인상률 5.1%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2022년에는 9,160원의 인상률은 5.1%입니다. 국민 내일배움 카드 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요. 만 65세까지예요. 그래서 75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당연히 현직 공무원 안 되고요. 사립학교 교직원과 관련된 현재 재직 중인 사람 안 되고요. 군인연금과 관련돼서 현재 재직 중인 사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안 되고 학교 교직원 안 되고 군인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뭔가 훈련비를 지금 지원받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또 직업능력개발훈련 동영상 교육 이수 안 하고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안 되는 건 굉장히 쉬운데요. 자, 지금부터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재학생이 안 되는데요. 졸업 예정자는 제외예요. 그러니까 졸업 예정자는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자영업자 안 돼요. 자영업자 안 되는데 연매출 1억 5천 이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5천 미만은 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특수형태 근로자 안 되는데
연매출 1억 5천 미만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 안 되는데요. 45세 미만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45세 이상은 된다는 겁니다. 요거 된다는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직업정보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요. 개인정보의 범위는 개인, 직업, 미래에 대한 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직업정보원은 정부 부처, 정부투자 출연기관, 단체, 협회, 연구소, 기업, 개인 등이 있습니다. 직업정보 가공 시 전문적 지식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평이한 언어로 제공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정보는 보호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직 시 연령, 학력, 경력 등의 등 취업과 관련된 정보는 제한적으로 제공되어야 된다. 이게 틀린 거예요. 얼뜻 개인정보 보호를 집어넣어서 정보의 제한적 제공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취업자가 경력을 제공하지 않으면 결국 취업자 손해인 겁니다. 취업자가 제대로 자기 경력을 쓸 수 없다면 어떻게 공정한 취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틀린 거 정답 4번입니다. 질문지를 활용한 면접 조사를 통해 직업 정보를 수집할 때 면접자가 지켜야 될 일반적 원칙으로 틀린 거요. 질문지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응답자와 친숙한 분위기 형성하는 게 좋습니다. 응답자가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복장이나 언어 사용에 유의하는 게 맞습니다. 틀린 거 정답 3번이에요. 개방형 질문인 경우에 응답 내용을 해석, 요약해서 기록해야 된다. 이게 틀린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응답 내용의 기록은 명확하고 완전하고 자세할수록 좋은 겁니다. 요 오답도 주목해서 기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학과 정보 중 사회계열에 해당하지 않는 거요. 문헌정보학과와 종교학과는 대표적인 인문계열 학과입니다. 틀린 거 정답 3번입니다. 22년 신규 정기검정으로 시행되는 국가기술 자격 종목이요. 22년에 신규 종목으로 시행되는 건 딱 하나 정밀화학기사입니다. 정답 4번이에요. 22년과 23년에 걸쳐서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다 포함해서요. 신설되는 건 딱 하나 정밀화학기사고요. 나머지는 다 폐지되거나 통합되는 종목입니다. 정답 4번이에요. 듣고 계신 강의 내용은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의 핵심 내용과 기출문제 형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20여 년간의 문제를 출제 빈도와 중요도를 검토해서 필요한 모든 문제를 실어두었습니다. 전자책 버전으로 출판되어 있어서 교보문고, 예스24 등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이 불편하신 분들, 인쇄 가능한 버전, 제약 없는 PDF 버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공지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다음은 국가기술 자격 검정의 기준 중 어떤 등급에 관한 설명인가? 해당 국가기술 자격의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사업기술,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 고도의 전문 지식, 바로 기술사에 해당합니다. 정답 1번이에요. 이론에 관련한 사람은 기술사와 기사입니다. 기술사는 바로 고도의 전문 지식이고요. 기사는 공학적 이론입니다. 그냥 기사는 이론이고요. 기술사는 고도의 전문 지식입니다. 직업정보로서 갖춰야 될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요. 당연히 객관적이어야 되고요. 활용 효율성 측면에서 이용 대상자의 진로 발달 단계, 수준, 이용 목적에 적합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개발 연도와 출처를 명시해서 과거 정보가 구직자나 청소년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해요. 그래서 출처가 불명확한 정보도 괜찮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틀린 거 정답 3번이에요. 직업 정보는 명확한 목표를 세워서 제공해야 되고요. 계획적으로 수집돼야 돼요. 우연히 취득된 거 좋지 않고요. 출처와 발행 연도 다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처가 불분명한 거 이것도 잘못된 정보입니다. 우연히 획득된 거 잘못된 거고요. 출처가 불분명한 거 잘못된 정보입니다. 다음은 한국표준 산업분류에서 산업분류 결정 방법입니다. 괄호 안의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사업체의 경우에 조사 시점에 경영하는 사업과는 관계없이 조사 대상 기간 중에 무엇이 많았던 활동에 의해서 분류합니다. 바로 조사 대상 기간 중 산출액, 매출액, 산출액이죠. 정답 3번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통계 단위란 통계를 낼 때 어떻게 산업을 결정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계절에 따라 달라지면 시점이 아니고 조사 대상 기간 중이고요. 산출액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서 기억하면 됩니다. 계절에 따라 달라지면 기간 중이고 산출액이다. 이렇게 세 가지 묶어서 기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분야별 고용정책 중 일자리 창출 정책과 가장 거리가 먼 거요. 고용유지지원금, 해고해야 될 사람을 해고하지 않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일자리 늘어난 거고요. 일자리 함께하기, 한 자리를 두 자리 쓰고 있으니까 숫자 늘어난 거고요. 사회적 기업 육성, 없던 기업이 생겼으니까 일자리 숫자는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것, 정답 2번 실업 크레딧 지원입니다. 실업 크레딧이란 실업 기간 중에 국민연금 보험료 주는 거예요. 이거 한다고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건 아니고 단지 사회 안전망 정책에 해당하는 겁니다. 정답 2번입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직업분류의 일반 원칙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는 어떤 경우든 같은 직업 단위로 분류되어야 된다는 점이고요. 하나의 직무가 동일한 직업 단위 수준에서 두 개 혹은 그 이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배타성의 원칙을 위반한 겁니다. 정답 2번이에요. 일반 원칙은 포괄성의 원칙이 있고 배타성의 원칙이 있어요. 배타적이라는 건요. 네 편, 내 편을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거죠. 여기도 속하고 저기도 속하고 그럴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직무는 동일한 직업 단위, 즉 같은 직업 단위로 분류돼야 된다. 이게 배타적인 거고요. 하나가 여기도 속하고 저기도 속할 수 없어요. 하나의 직무가 두 개 이상으로 직업에 분류될 수 있다. 여기도 속하고 저기도 속할 수 있다. 이러면 배타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에 해당합니다. 한국표준 산업분류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 틀린 거요. 채소작물 재배업에 마늘, 딸기 재배업을 포함시켰습니다. 안경 및 안경 렌즈 제조업을 의료용 기기 제조업에서 광학기기 제조업으로 이동했다. 아닙니다. 광학기기 제조에서 의료용 기기로 제조업으로 변경된 겁니다. 의료용 기기가 훨씬 더 특수한 분야예요. 그래서 틀린 거 정답 2번입니다.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국제 표준 산업 분류에 맞춰서 수리업에서 제조업 중 중분류를 신설해서 이동했다. 즉 수리업에서 제조업으로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산업용 기계는 수리업에서 제조업으로 이동이 된 거예요. 업에서 해면은 해수면으로 수산 종묘는 수산 종자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니까 같이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표준 산업분류의 산업분류 적용 원칙으로 틀린 거요. 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전문적인 수리활동, 이거 바로 위의 문제에서 활용됐던 지문이죠. 요거는 제조업 중에 중분류 코드를 신설했습니다. 바로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이라는 이름의 코드를 신설했어요. 그래서 기존 코드로 분류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 정답 1번이에요. 생산 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 공정도 고려해야 된다. 산업 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산업 활동 단위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하고요. 공식적 생산물, 비공식적 생산물, 합법적, 불법적 생산물을 분류하지 않습니다. 한국표준 직업분류의 대분류 항목과 직능 수준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3직능, 4직능이고요. 단순 노무 종사자 1직능이고요. 군인은 2직능 이상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2직능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연결된 것 정답 1번입니다. 직업 정보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요. 전문가가 분석해야 되고요. 분석은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공 시에는 이용자의 수준에 맞춰야 되고요. 수집 시에는 명확한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하지만 장점만 부각한다. 이게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정답 4번입니다. 장단점을 편견 없이 고르게 다 제공해야 합니다. 큐넷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자격제도 정보가 아닌 거요. 스위스 자격 정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닌 거 정답 4번이에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이렇게 6개국의 자격제도에 관한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블로그 문서를 보면서 공부를 하면 훨씬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관련 링크는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